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1.13% 하락했고 나스닥이 0.19%, S&P 500이 0.41%, 러셀이 0.5% 정도 하락을 했다. 자, 다우가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호르무즈 해변에 약간의 지금 이제 교전이 발생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가기 힘듭니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10년물 금리도 역시나 4.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죠.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S&P 500에 지금 러셀이 힘을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 때문에 시장 자체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고, 그나마 나스닥은 유가에 관해서는 영향을 상당히 덜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방어주 중심으로 가는 장이 맞죠. 특별히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웨스턴 디지털,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쪽 마이크론 이쪽은 계속해서 장세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I 메모리 시장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AMD 이런 것들, 인텔 이때까지 올라왔던 것들 있죠. CPU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자, 아무래도 기관들이 지금 이제 좀 고평가돼 있다.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조금씩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나마 좀 안 갔던 그 소프트웨어 있죠. 팔란트의 실적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세에 좀 손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만은 또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러셀 지수 한번 보게 되면 러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중심으로 좀 많이 달렸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에너지 중심으로 좀 살렸죠. 그래서 즉 말해서 방어주 중심으로 좀 달렸던 것이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인프라 까는 것들은 조금은 반등이 됐다. 그 비슷한 모양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잘 달렸던 종목들, 좀 블룸 에너지라든지 크리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내려가는 모양이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가 좀 많이 상승했죠. 그럼 다른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크놀로지가 0.06%밖에 하락되지 않았다. 그만큼 기술주가 강한 모양이 있다. 유가가 원래 달리면은 기술주는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강한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것이 현재 모습 속에 있다. 자, 오늘은 섹터별로 조금은 로테이션 없이 일단 유가만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올라가서 좀 조정이 있는 가운데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브렌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23% 상승한 113불까지 올라갔죠. 일단 110불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리 시장이 달리기는 힘든 모양이 있죠. US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5불까지 올라가고 있죠. 크루드 오일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0년물 금리 있죠. 4.48%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달리기 힘든데 특별히 30년물 자체가 지금 5%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기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많이 부담을 주고 있다. 자, 보통 보면 이렇게 장기물이 올라갈 때, 자, 트럼프가 약간 일단은 겁을 먹는 가운데 있는데, 자,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체킹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빅스 지수 역시도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 지수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죠. 우리가 조정받을 때 기본적으로 뭐 10% 정도의 지수가 조정받는 건 기본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7천선까지 오면은 그게 한 3%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3% 정도 조정받으면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일반 종목들은 조정을 받죠. 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만 이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걸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예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정을 하고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조정 없이 가는 게 없죠. 자, 그만큼 일단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이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한 10%까지 S&P 500이 내려왔는데, 자, 그때 내려갔던 폭을 본다면 거의 뭐 20% 아니면 또 소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3, 40%까지 내려가죠. 그 정도의 조정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조정 이순 후에 다시금 반등이 되고 있죠.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도 어느 정도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가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이렇게 지금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는데 여기서 반등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내려왔다가 반등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신규 자금이 들어갈 때는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고점에서 뭐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거의 다 고점에 있죠. 자,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직접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기다린 후에 그때 사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기회는 오니까 지금도 그런 기회가 또 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기회가 온다면은 좀 내려갈 때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너무 많이 고점에 정말해서 200일 이평선하고 이렇게 봉하고 거리가 멀 때, 거리가 멀 때, 이격도가 멀 때 쫓아가서 폼을 쌓여서 잡는 것은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받을 때는 또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다우지수가 조금 일단 힘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좀 스토캐스틱 것들은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좀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이 다우다. 그럴 수밖에 없겠고,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 트럼프가 또 어떻게 처신할지 우리가 그에 따라서 또 춤을 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은 뭐 크게 일단 하락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선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꺾인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자, 러셀 역시도 약간은 꺾이고 있지만 뭐 큰 폭의 꺾이는 건 없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인 삭스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79% 정도 하락을 했는데 큰 폭의 하락은 없죠.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고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알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든 고수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자, 고수들이 팔 때는 언제 파느냐면 이렇게 꺾일 때 있죠.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밑에 걸 깨버릴 때, 자, 그럴 때 판다는 겁니다. 여기가 고점일지 여기가 고점일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확인하고 판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팔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요 하락폭을 요걸 먹지를 못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판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판 자리가 더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보고 팔아도 늦지가 않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가는 장이지 이런 장에서는 팔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도리어 팔기보다는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팔아도 늦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거 아시면서 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락의 추세로 접어든 다음에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긴 요거 노무라에서 이야기하고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에쿼티하고 반대 있죠. 그래서 주식이 4, 60, 반대가 40 이렇게 가져갔을 때, 그 다음에 S&P 500만 가져갔을 때하고 세마이컨덕터 반도체가 50이고 에너지 50 이렇게 가져갔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cumulative return 본다면은 12.2%, S&P 500만 본다면 9.1, 그 다음에 반도하고 주식하고 섞었을 때는 5.4.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에너지 쪽에 많이 해서 가져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을 때, 자, 그럴 때 일단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좀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펀드들은 좀 많이 매도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이 올라갔으니까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내려올 때는 지금 이제 펀드들은 그렇게 많이 안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장 꼭지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가운데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많이 샀죠. 많이 샀다가 이쪽에서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펀드들이 좀 많이 지금 매도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가서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들고 가면 문제가 없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너무 꼭지에서 사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쫓아가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겠고 좀 내려올 때 사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또 못 사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좀 너무 고점에서 올라갈 때마다 좀 사고 있다는 것이 좀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장이 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유가 상승, 그다음 이란과의 갈등의 재발 이런 것들 우려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550%가 급락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먼저 월요일 아침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 여러 발을 요격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요거 자체는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UAE가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발동된 그런 가동된 첫 사례가 되고 있다. 자, 요것이 먼저 시발점이 되었고, 자, 두 번째는 이란이 미국 군함을 공격했다는 상반된 보도. 그래, 이란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해양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은 이미 이날 오전에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란의 국영 TV 입장에서 본다면 이란 해군은 미국 시오니스트 군함의 해협 진입을 갖다 차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미국 군함이 경고를 무시한 후에 야스크 섬 인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사일 두 발을 명중시켰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미 해군 함정은 공격받지 않았다. 자, 그렇게 설전을 이뤄가고 있고, 자, 트루소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동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
국가들의 화물선들이 호르무즈 폐쇄해로 인해서 발이 묶인 상황에서 미국이 해당 선박을 풀어주는 것을 지원한다. 자,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이 나옴으로 인해서 도리어 일단 좀 유가도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발동해서라도 어쩌든지 또 화물선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되는데 자,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이 빨리 해결될 것으로 예상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란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핵능력을 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또 무력을 쓸 수도 있겠죠. 뭐 그럴 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전쟁은 어디까지나 외부 변수입니다. 이때까지 보셨듯이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출렁거릴 때는 매수 찬스지. 그게 매도 찬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은 사상 최고의 4월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본다면은 4월 증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렇다면 5월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셀인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승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CFRA 리서치 같은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석유 공급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면서 최근의 시장 움직임의 원동력은 예상보다 강한 기업의 실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적이 상당히 성장되고 있고 S&P 500의 4월의 실적은 1945년 이후에 해당 월 기준으로 두 번째로 좋은 성과였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여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4월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상위 25개 종목을 살펴봤을 때 해당 사례들은 광범위한 시장지수가 5월에도 평균 2%는 상승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월의 상승세를 보인 경우가 88%에 달한다는 것을 전략가는 발견했다. 그래서 5월달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만 입구에 중요한 그런 호르무즈 앱이 봉쇄된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러한 시나리오는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이 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도 이런 것들 외부 변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AI 투자에 급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을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고 특별히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은 2020년도 전망치 상향 조정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켓 프라이스가 좀 좋지 못한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상승세의 실적 장세는 아무래도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S&P 500의 1분기 상승분의 71%가 되는 것은 3개 기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소수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시장의 안정성 지속적인 AI 투자, 수익 성장세에 달려 있는데 중동 분쟁과 에너지 비용 상승에서 상당히 취약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조금 올라가는데 어렵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켓 브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봤을 때 지금 S&P 500의 무빙 에버리지 50이 있죠. 50일 이평선 그 위에 있는 데 스탁을 본다면 52% 정도 되고 있고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것들은 한 54%. 자, 그러니까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종목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좁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마켓 브레스 힘이 없으니까 주가 자체가 좀 힘이 잃을 수도 있다.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는 거겠죠. 톱니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는 커진다. 저변이 확대가 된다. 75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지금 오일 때문이다. 석유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가는 종목만 가다가 나중에 석유값이 떨어지면은 다른 종목으로도 변환이 되면서 마켓 프라이스가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 톱니 이야기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란 분쟁과 관련된 위험을 간과하고 인공지능 투자 급증에 주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로 인해서 월가 분석가들은 2020년도 기업이 예비돼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업들이 발표한 실적의 성장 속도는 애널리스트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나온 결과가 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결론적으로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예상되는 그런 수익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AI 산업과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들, 특별히 M7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특정 기업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된 상승세에는 좀 위험이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JP모건을 비롯해서 여러 전략가들이 역사상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이미 평가한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예상
예상치를 다 충족하거나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이익의 성장을 계속해서 달성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적과 이익의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는 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월가의 낙관론자들은 S&P 500 기업들의 수익 전망치가 빠르게 증가한 그 자체가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올해 초 투자자들이 목격했던 광범위한 주식시장의 상승세와는 대조적으로 수정폭은 비교적 작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 부분이 2020년도 애널리스트의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 상승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말해서 기술 부분만 올라갔지 다른 건 크게 올라간 거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팩셋의 자료에 따르면 이건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도 EPS의 추정치를 이야기한 거고, 자, 요거는 2026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도의 EPS의 추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는 당연히 많이 올라갔겠죠. 40%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머티리얼, 원재료 이런 것들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겠고, 그래서 정보통신이 한 12% 올라갔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있죠. 요런 것들만 11.8. 요 두 분야만 일단 간 거지 나머지 분야가 간 게 없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보시게 되면 1.3%밖에 안 올라갔고, 산업재 0.6% 상승. 그 다음에 요거는 필수 소비재, 아니 자유 소비재, 요건 0.3%.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9%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유틸리티 0.2%밖에 안 올라갔고, 부동산 마찬가지로 0.32 도로 내려갔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2% 내려갔죠. 올라간 게 없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종목만 올라갔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켓 프라이스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요것만 가지고 올라가 갖고는 다 올라가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톱니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따라온다. 자, 그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것은 요것만 가지고 올라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M7 중에서도 결국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자를 찾아가는 입장이 있는데, 특별히 메타하고 마소는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제 캐펙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마진이 안 나온다. 자, 그런 의구심이 시장에 퍼져 있고, 자, 대신에 알파벳은 단연 돋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제끼고 1위로 가는 거 아니냐, 시총 1위로. 자,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알파벳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알파벳, 아마존 이쪽은 괜찮은데, 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고, 테슬라는 그나마 조금은 반등이 되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닌데 누가 승자가 될지를 지금 파악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인공지능 붐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AI 투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무래도 유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급성장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데 필요한 칩, 그 다음 네트워킹 장비를 구축하고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분기당 수백억 달러를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가정에 크게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의 이제 비용이 얼마만큼 일단 계속해서 나가느냐. 자, 그게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붐이 계속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이유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자체가 인공지능 투자의 단기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모든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 자, 그것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과정에서는 가격 인상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문제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 기업들이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며, 이렇게 했을 때 몇 분기 동안 이런 위험이 더욱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 지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닝 리비전의 브레스 있죠. 자,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P 500이 이렇게 노란선도 올라갔고, 자, 그에 반해서 나스닥 100은 더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제 S&P 600 스몰캡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레스가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 물론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지 이것도 지금 이제 상승 중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버크셔 해스웨이 같은 경우는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3,970억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날의 시장에서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버크셔 해스웨이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폴 튜리 존슨 역시도 헤지펀드들이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자, 단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레그 알벨 자체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훌륭한 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업의 기회, 경제적 전망 그리고 관련 위험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가격으로는 기업들을 인수할 의향은 없다.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지금 이제 들어가기는 힘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그 알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이 혼란은 발생할 거고 우리는 다시금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도 배동도 나오고 있고 채권 수익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식으로든 캐시프로를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겠고 그때 기회가 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정도의 캐시프로를 항상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데, 자, 그것이 없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자, 매도 해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무리수를 더 많이 둘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재 시장이다. 그래서 카지노하고 더욱 비슷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기 옵션을 사고 파는 것이 투자도 아니고 투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미국 시장들이. 자, 옛날에 우리나라도 1999년도인가 그렇게 일단 선물 옵션 시장 1등을 한 적이 있죠. 자, 그것은 투기라는 겁니다. 도박과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는 패가 망신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시프로를 좀 가져가면서 계속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셔서 그래서 1, 2년 지나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 자,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의 일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펀더멘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격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본이 이 정도 규모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자, 기회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금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의 일부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또한 전략의 일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몸속에서 아벨이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시대처럼 8% 9%까지 치솟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단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3.5%인 상황에서 현금 수익률이 5%에 불과하다면 실질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런 것들. 그래서 쉽게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 다음에 S&P 500의 P 레이쇼가 22배에 달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만이 지금 주식 투자를 끓이는 게 아니라 억만장자 헤지펀드인 존 퓰리 존슨 역시도 인터뷰에서 시장이 2000년도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쉬운 약세장이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내가 일단 돈이 들어가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987년에 시장을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존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미국이 지나치게 지금 주가에 너무 의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 회기를 근거로 해서 몇 년 안에 35%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몇 년 안에 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면서 현재 매우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들이 4월 30일 이전 기간 동안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4주 만에 처음으로 주식 매도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당연히 뭐 헤지펀드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정보기술, 소비,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이 세계적에서 가장 많이 매도된 부분이었고, 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산업재 소재, 헬스케어 부분들은 매수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CDN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기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CD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적인 부진을 포함한 이런 시장 패턴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격 책정의 초기 징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말은 인플레이션도 되고 있고 물가대로 오르고 경제 성장률은 침체되는 그런 국면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직전에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인 인플레이션 급등, 긴축적인 금융 여건 이런 것들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 주식은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자, 다른 것들은 좀 좋지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현재 조금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과거 4차례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1970년대 중반에 대인플레이션 시기,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의 짧은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이후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핵심 교훈은 시장이 경제지표보다도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을 감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단 채권의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든지 긴축 금융시장의 진입 초기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빨리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주시장은 하락세는 점진적이지만은 긴축 국면이 깊어질수록 그 영향도 줄어든다. 자, 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움직이기보다는 최근 사례에서처럼 다른 위험 자산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지표라기보다는 조기 경고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우려스러운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P 500의 라운드 1 매그니피션트 7 ETF MAGS 요거 자체가 4월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2020년도 11월 이후에 최고치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매그니피션트 7의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다시금 되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베스코 S&P 500의 지금 균등 가중 ETF RSP를 월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지난달에 6%의 상승에 그쳤고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총이 갖다 가중 방식의 벤치마크와 달리 지수와 포함된 모든 기업의 동일한 비중으로 부여되는 동일 가중 방식의 S&P 500의 지수에 추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 시장의 건전성은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종목은 별로 없고 지금 기술 중심으로는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조금은 힘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재 부분 같은데 보면은 ETF가 있는데 지난달에도 8% 이상 상승했지만 아마존이 지금 해당 부분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처음에 두 세력이 힘을 합쳤지만은 지난주엔 상황이 달라지면서 의견 차이가 커지고 있다. 즉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현금화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상황이 견고하진 않다. 그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가고는 있긴 가고 있는데 자, 그 안에서 따져보면은 가는 종목들만 가는 거지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따라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요거 먼저 가고 나서 또 따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소수의 종목에만 의존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자체가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상승의 모멘텀이 약화될 경우에는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시장의 전반적인 폭이 확대되면서 시장의 건전성이 강화되었고 투자자들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믿었던 주요의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M7 기업들 특별히 그 안에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형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은 나머지 493개의 종목보다도 42%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는 종목들만 가는 기술주들의 주도권이 다시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론 인공지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시장의 혼란 가능성, 호르무즈 해배 봉쇄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협 등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지금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월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6개월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인공지능 분야의 다크호스가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 전략을 고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최근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유틸리티 부분 내에서 성공적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선호해야 된다. 유틸리티란 말은 전력이겠죠. 전력 같은 거 이런 거 원자료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AI가 깔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업종지수, 유틸리티 업종지수가 4월에 2% 밖에는 상승되지 않았는데 전체 지수는 10% 이상 상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월간의 상승률을 최대로 5년 만에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것이 전체 지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까지는 8%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S&P 500의 5%는 앞지를 것이다. S&P 500보다도 더 잘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투자 자금이 기술 성장 부분으로서 다시 몰려들고 방어적인 유틸리티 부분에서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 수익률보다는 400bp가 앞서 있는 것이 유틸리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최고의 성과라는 기업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밑에는 결론 AI가 깔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에너지 중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엔터지 있고, 그 다음에 하와이안 일렉트릭, 그 다음 넥스트라 에너지, 클리어웨이 에너지, 그 다음 아메리칸 일렉트릭, 그 다음 DT 에너지, 그 다음 피너클 웨스트, 그 다음 아이다콥
이렇게 에디슨, 이렇게 니소스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그만큼 지금 이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때 따라서 전력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회사들 중에서 엔터지 이런 회사들이 27% 이상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3년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타와의 추가 계약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치를 아무래도 기관들에서는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 30년도 사이도 연평균 13%의 복합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리소스라든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자본 지출에서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들 기업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지원하는 주정부 규제기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5% 한 17% 이상 상승하면서 업계 선두주자 대열에 합력했던 것이 리소스, 아메리칸 일렉트릭이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각각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데 있다. 결론은 일단은 데이터 센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